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하신 제로 토크 퍼터요. 제로 토크 퍼터. 지금 이제 제로 토크 퍼터는 이제 저도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제로 토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투볼 퍼터 있죠. 이렇게 오디세이에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 말레 퍼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이걸 필두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이 브랜드들이 이렇게 말레 퍼터를 이제 생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말레 퍼터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 말레 퍼터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미국에서 어떤 한 회사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 말레 퍼터는 페이스 밸런스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위를 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무게를 고르게 분배를 해서 MOI를 좀 이렇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면서 이 샤프트를 앞쪽에 옵셋으로 꽂지 않고 이 온셋에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페이스의 바깥으로 꼽는 거를 옵셋이라고 하고 이 안쪽으로 꼽는 걸 온셋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으로 꼽으면서 무게 중심과 그 다음에 페이스의 중심, 이 중심에 딱 페이스와 이 전체 무게 가운데 꽂으면서 이 제로 토크 퍼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어차피 제로 토크 퍼터도 이 말레 퍼터의 일종입니다. 말레 퍼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 페이스 밸런스를 이 앞쪽에 넣어서 이게 똑바로 가느냐 아니면 이 밸런스를 동일하게 가운데에 놔서 이걸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가느냐의 이제 그런 차이인데 이 레 퍼터 제일 이제 유명한 퍼터가 레 퍼터인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나오더라고요. 관성 모멘텀을 가장 극대화해 놓은 게 이 바로 드라이버죠. 그러니까 이 관성 모멘텀을 가장 극대화해 놓은 이 드라이버의 이 모양과 이 말레 퍼터의 모양이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페이스를 둥글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여기에서 이 미치는 이 영향, 공이 비록 가운데 안 맞더라도 위아래 좌우에 맞더라도 공은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관성 모멘텀을 이제 여기다가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로 토크 퍼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로 토크 퍼터가 그 최근에 뭐 이거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거금을 투자해서 막상 이제 아주 스코어가 많이 줄어들 걸 기대해서 나갔는데 의외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뭐 중고시장에도 막 팔려고 하고 뭐 당근마켓도 팔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로 토크 퍼터의 이제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그 이해를 다 못하시고 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 토크 퍼터는 지금 이제 없어서 제가 이제 제로 토크 퍼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로 토크 퍼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이 토크가 이렇게 비틀림 토크가 이제 작동을 하고 아울러서 이 그네처럼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위아래로 또 이제 움직이는 이 중력 모멘텀과 이 토크, 그러니까 이 관성 모멘텀을 이제 동시에 받게 돼요. 이 토크 모멘텀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이 중간에 꽂아서 상쇄를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좀 더 완전히 그 세단 형태로 이제 바꿔놓은 그런 고급 세단들 있지 않습니까? 뭐 S클래스, 마이바흐 이 밑에 오는 이제 요철이라든가 이렇게 이 돌아갈 때 이 회전력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못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원리를 알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으로 말하면 이제 오토 트랜스미션이 바로 제로 토크 퍼터인 거죠. 그냥 악셀에달만 밟으면 그냥 자동으로 단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단순한 그런 이 서스펜션도 단순한 에어 서스펜션, 기계적 서스펜션이 아니라 약간 에어 서스펜션.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 진화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립을 스탠다드 그립보다 이게 제로 토크 퍼터를 하는데 이걸 부들부들 떨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스탠다드 그립처럼 꽉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로 토크 퍼터를 쓰나 마나 한 거죠. 편안하게 이제 이 쇼퍼 드리븐 했을 때 앞에 기사님이 운전했을 때 뒤에 회장님은 편안하게 앉아 있듯이 이거를 이제 일단은 손에 이 그립의 이 강도를 최대한 편안하게 띄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퍼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립을 이렇게 위로 내려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탠다드 그립처럼 꽉 잡히게 돼요. 그러면 제로 토크 퍼터를 쓰나 마나 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립을 이렇게 my hands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사과를 쪼개는 방향으로 좀 더 들게 되면 좀 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게 되면 내가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잡게 되면 힘을 안 쓰고 나는 그냥 오직 이 퍼터에 좀 더 이렇게 의지한 상태에서 퍼터를 믿고 그냥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잡게 되면 멀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나의 이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잡게 되면 스탠다드 그립을 잡게 되면 인투 인으로 돌아다녀요. 인투 인을 돌아다니면 이 제로 토크 퍼터가 아무리 제로 토크 퍼터라도 자기 성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이바흐를 타고 막 어느 정도 약간의 요철은 그 감쇄가 되지만 진짜 오프로드에 가면 오히려 이게 더 덜컹거리듯이, 쉽게 말하면 내가 제로 토크 퍼터를 거금을 투자해서 이걸 갖다가 했는데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 인투인을 그리면서 이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로 토크 퍼터를 갖고 나갔는데 백돌이가 됐다, 쓰리 퍼터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토크 퍼터가 지금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은 말렛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제로 토크 퍼터는 기본적으로 좀 더 가까이 쓰고 좀 더 위에서 서야 됩니다. 이제 이 제로 토크 퍼터를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인투인도 그리게 되지만 좀 더 그립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립을 살살 지면서 인투인의 스트로크를 스트레이트 투 스트레이트로 잡게 되려면 좀 더 나의 이 코킹의 양을 줄이고 나의 레벨을 정확하게 이 레벨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퍼터를 잡을 때부터 벌써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 손금을 따라서 그대로 잡으시고, 잡고 난 다음에도 약간 힐이 들린다는 느낌으로 잡게 되면 가까이 오게 되죠. 좀 더. 예. 가까이 오게 된 상태에서 나의 그냥 스트로크에 맡기고 천천히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지 하는 이 느낌으로 그대로 이렇게 순응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아서 다 기사님이 뭐 몰고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동차를 타면서 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의지한 상태에서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제로 토크 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그 말레 퍼터보다도 대부분 더 이게 더 두껍습니다. 이 그립이. 예, 두꺼워요. 두껍고 자기의 좀 더 서서 치게 되면 힘이 점점점 빠지게 되거든요. 엎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 스트리커 같은 경우는 힐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서서 내려가지 않고 가까이 서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멀어지면서 앉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손에 힘을 꽉 줘야 됩니다. 손에 힘을 풀려면 일단 가까이 와야 되고, 이 힘을 좀 더 근본적으로 풀려면은 지금은 이렇게 일반 말레 퍼터라 조금 더 2인치 정도 약간 얇은 편인데 좀 더 두꺼운 그립을 잡을수록 이 손의 힘을 아주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손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면서 제로 토크 퍼터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리커처럼 가까이 서서 힐이 들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설렁설렁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볼도 얌전하게 다니고 좀 더 확실하게 스트레이트 투 스트레이트를 그리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그 제로 토크 퍼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이 평소에 이 셋업이 이렇게 됐다면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척추를 펴고 그 다음에 라이 각도는 좀 더 서게 되고요. 예, 좀 더 70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자기 이 그립의 이 총 랭스의 이 길이보다는 한 단계 더 만약에 34를 쓰시는 분들은 뭐 35를 쓰셔도 되시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전체적인 높이를 올려서 이렇게 서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 고개는 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좀 더 숙이고 나의 몸은 좀 더 일어나고 이 상태에서 쓰고 그립도 일반적인 그립이 아니라 좀 더 두꺼운 약 3인치 정도 그립 이렇게 좀 두꺼운 그립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가 이제 이 앤서 퍼터 같은 경우나 그 초창기 우리가 이런 블레이드 퍼터를 썼을 때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바꿔놓은 건데 아주 얇았어요. 뭐 1인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어지면서 2인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말레 퍼터가 나오면서 3인치. 특히 이제 최경주 프로가 이렇게 어떤 굵은 브랜드를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두꺼운 그립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립을 꽉 쥐지 않고 살살 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총 길이는 좀 더 자기의 인치수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거. 그 다음에 그립도 좀 더 한 단계 이 굵은 거를 써줘야 이 손에 힘이 풀리면서 이 스트로크를 스트레이트 투 스트레이트로 하면서 이 랩퍼터의 이 특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퍼팅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의 힘은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손과 어깨로 뭐 어떻게 스트레이트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 스트로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장비 그러니까 나의 퍼터가 되는 거죠. 좋은 이제 연습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로 토크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을 좀 어떻게 연습하냐면 우리가 프레이어 그립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모양으로 그대로 이거를 역으로 뒤집었을 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립이 얇아서 이제 그 프레이어 그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립을 두껍게 하게 되면 이 프레이어 그립으로 이제 연습을 해도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역으로 합장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양손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는데 이질감이 없어지고 이 제로 토크 퍼터를 연습하는 이제 좋은 이제 드릴이 될 겁니다. 이 프레이어 그립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이어 그립을 또 실제 이제 해봤는데 드릴로 해봤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면 실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꼬세요. 이렇게 꼬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게 되면은 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마디 정도가 살짝 오른손이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립을 쥐고 프레이어 그립의 실전 이 그립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이어 그립이 원래는 이 양손의 이 finger 그러니까 이 엄지 손가락의 레벨이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연습용이고 실제 이 실전에서는 이걸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내려가 있는 상태. 오른손이 한 마디 정도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 상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 프레이어 그립으로 이 제로 토크 퍼터를 하게 되면 이 제로 토크가 퍼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에 힘도 빠지고 제로 토크 퍼터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거부 반응이 느껴지는 거 하나가 지금 요거는 이제 오프셋도 아니고 온셋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중간에 이제 꽂혀 있는데 이 제로 토크 퍼터는 이 샤프트의 각도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거의 이 방향으로 꽂혀 있거나 이 가운데 부분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핸드포스트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그립을 잡을 때처럼 이렇게 핸드포스트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볼이 놓여 있고 그대로 놔도 어쩔 수 없이 핸드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게 셋업부터 스트로크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풀에어 그립. 그대로 이렇게 두꺼운 그립을 그대로 잡아도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레이어 그립을 좀 더 실전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 더, 오른손이 한 칸 더 내려오게 되면 한 마디 차이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볼에 조금 더 기존 셋업보다는 가까이서 쓰게 되고 아울러서 나의 이 그립도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굵직한 슈퍼스트로크라고 하죠. 그 브랜드가 대표적인데 그 브랜드를 쥐더라도 전혀 이질감 없이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은 라인에서 흔들어 보시면은 훨씬 더 이 두꺼운 그립도 이질감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그립을 오른손을 꽉 잡으면서도 이게 이거 왜 이렇게 두껍지 하면서 이 적응을 못하고 와 이거 제로토크 퍼터 이거 가져가면 타수가 확 줄 것 같은데 오히려 확 늘어서 오게 되고 실망한 나머지 뭐 이걸 중고시장에 막 내놓고 막 손해보고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참고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질문 또 없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그 이질감이 있는 게 일단 어드레스를 했을 때 핸드포스트가 미리 이게 뒤에 꽂혀 있어서 미리 돼 있는 거 이것부터 이상하고 있다 보니까 샤프트가 이 공을 가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오랫동안 이 고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인물들은 뭐 벌써 20-30년 동안 이렇게 블레이드 퍼터 그러니까 이게 타이거 우즈가 갖고 나올 때 그때 정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제로토크보다 점점 더 구하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이거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지금은 아주 흔해졌지만 스카티 카멜은 지금 이거 몇십 년째 쓰고 있는 건데 그때는 참 이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이렇게 깎아서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치고 넣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 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로토크 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시선이 여기에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이 넥 부분이 이렇게 볼을 약간 반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감이 들어와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쿵라이에서도 이거 뭐 깎아서 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깎아서 치거든요. 이제 깎아서 치면은 훨씬 더 쇼퍼트에서 이제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깎아치고 내려치고 특히 이제 뭐 세울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깎아치거든요. 과감하게 내려치고 깎아치고 뭐 돌려치고 그러니까 온갖 이 기술을 어떤 지형이냐 뭐 공이 어떤 슬롭이나 브레이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뭐 깎아치기도 하고 뭐 돌려치기도 하고 1대2도 치고 2대1로도 치고 1대0 뭐 이렇게 다양하게 치기에는 당연히 컨트롤 능력은 압도적으로 이 블레이드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어 프로 세계적인 투어 프로들이 이걸 아직 놓지 못하는 거죠. 한편 이렇게 제로토크나 아니면은 요런 그 말렛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쳐도 똑바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볼이 놓인 상태가 뭐 슬롭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똑바로 다루면 당연히 제로토크 퍼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 뭐 20m 이상 뭐 아니면은 굉장히 뭐 복합적인 그런 그 슬롭 브레이크에 걸렸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볼을 이렇게 깎아친다든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 페이스를 컨트롤하면서 뭐 올려치고 내려치고 깎아치고 뭐 이걸 저는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제 퍼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제 제로토크 퍼터가 많지가 않죠.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세미나를 할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